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근본 코인으로 불렸었던 솔라나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사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크립토의 겨울부터 봄과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이르기까지 정말 극소수의 코인만이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정말 편안한 승차감을 누렸는데요. 그 중에 자타공인 모두가 인정하는 코인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솔라나라는 코인이었습니다. 뭐 이건 다들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솔라나 같은 잘 나가는 코인도 정말 힘든 시절을 겪은 적이 있었죠. 자, 22년 말 23년 초에 제 기억에 솔라나가 한 11,000원, 만 몇백 원까지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당시 분위기는 조롱도 아깝다, 뭐 조문을 다녀온다, 죽었다, 망했다, 뭐 이게 핵심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망했었습니다. 솔라나가 망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솔라나에 가장 많은 투자를 했었던 FTX 거래소가 무너지면서 이제 채권, 뭐 빚 상환해야겠죠. 그래서 들고 있는 솔라나를 다 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난 하락을 겪었었는데 그 이후로 이 파란색이 솔라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정말 최근 들어서도 잘 나갔던 코인들만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헤데라, XRP, 비트코인, 도지. 그러나 솔라나의 상승률 비록 최근에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뭐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23년 말부터는 정말 압도적인 평안한 승차감을 누리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런 칭호가 따라다녔습니다. 이더리움 킬러다. 이더리움 제꼈다. 이더리움 ETF 다음 타자로 승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5만 가지 밈코인이 발행이 되면서 뭐 여러 가지 지표가 압도적으로 나왔었죠. 뭐 거래량이나 TVL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서 솔라나를 따라갈 자가 없다 했었는데 이런 편안한 승차감 속에 최근에 약간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사실 저는 업비트에 스테이킹 맡겨놓은 코인은요. 웬만한 큰 상승과 웬만한 큰 하락이 나오지 않는 한 가격을 잘 모릅니다. 스테이킹 맡겨놨으니까 그리고 제 관심 종목에는 5만 가지 코인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눈에 안 들어오는데 저희 채널의 댓글에서 솔라나에 대한 약간 걱정을 하는 댓글이 있어서 좀 찾아보니까 실제로 솔라나가 조금 떨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악재들이 약간 심상치 않아요. 제목만 보더라도 무시무시합니다. 최근 뭐 기사긴 한데요. 스캠 논란? 이거 사기라는 뜻이잖아요. 사기 논란이 있었다. 명성에 손상이 가고 혐오를 받는다. 좀 저도 놀랐습니다. 제목을 보고요. 자, 사랑받다가 증오의 대상이 됐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고 분석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을 꼽으라면 뭐 돈 알트라는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이 친구 주장에 따르면 솔라나는 그냥 스캠이다. 사기꾼이다.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 이르니까 뭐 내부자들이 뭐 폭등을 시켜서 자기들만 팔고 러그풀 사기를 쳐버리니까 이 솔라나에서 사실 솔라나 자체보다는 솔라나에서 발행된 밈코인을 비판을 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사기만 하면 다 잃는다.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난 기사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화가 난 1등 공신이 있었는데요. 가장 열받은 분 중에 하나가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밈코인에 투자했다가 약 200만 달러를 날렸던 솔레이어라는 업비트에도 상장된 코인이 있습니다. 솔라나 리스테이킹 프로젝트인데요. 여기 CEO가 완전히 열이 받은 것 같습니다. 2월 15일자 저번 주말이었죠. 아르헨티나 대통령 밈코인 발행에서 내부자들만 그냥 고점에 올렸다가 팔아먹고 마이너스 94%가 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레이어 CEO가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코인의 프로젝트 이 CEO 정도 되면요. 이 바닥의 생리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손바닥 꿰뚫듯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레이어 CEO 차오판 쇼라는 분이 완전 화가 나서 이 아르헨티나 만들어서 빔코인 만들어서 내부자들이 고점에 팔고 먹고 튀었던 사람들 신상 정보 5명에 대한 뭐 이름은 당연하고요. 전화번호랑 집 소재지까지 트윗으로 폭로를 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 뭐 대부분 좀 동양계가 많은 것 같아요. 한 분 더 계신데 그분도 동양계 여자였고요.
그러니까 완전 뭐 열이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걸로만 끝이 아닙니다. 이게 막 폭풍처럼 몰아치더라고요. 뭐 솔라나의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이 5주 연속 감소했다. 사실 뭐 한 달 전부터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3월 1일에 대규모 언락이 예정돼 있다. 매도 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알아보니까 한 1,100만 개 정도가 이때 이제 언락이 된다고 해요. 금액으로 하면 20억 불이니까 약 뭐 3조 원 조금 안 되거나 뭐 그 정도 되겠죠. 2.8조 원 정도. 근데 이게 전체 유통량에 비하면 그래도 한 2.2% 정도 아주 막 심각하게 많은 수준은 아니지만 이렇게 엎친 데 격친 격이 돼버리니까 약간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언락은 예전엔 몰랐는데 이 언락은 그래도 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FTX에서 이제 파산을 했으니까 채권자들 상환을 하기 위해서 FTX가 들고 있는 솔라나를 굉장히 싸게 팔았습니다. 뭐 3분의 1 가격, 뭐 반값으로 계속 팔았었죠. 근데 팔면 바로 이제 사신 분들이 팔면 안 되니까 일정 기간 언락, 그러니까 일정 기간 락업된 기간이 있는데 한 1년 정도 이제 갖고 있다가 총 이제 4,100만 개 정도를 사신 분들이 이제 판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1,200만 개 정도, 여기랑 약간 숫자가 비슷하죠. 요 물량이 3월 25일에 한번 나오고 또 4월 25일에 한번 나온다고 합니다. 뭐 갤럭시나 판테라 피규어, 특히 판테라 CEO가 솔라나, 온도, 또 톤코인 뭐 이런 거 샀었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이런 물량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한번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분명히 하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트레이더인지 아니면 사이클 투자자인지 뭐 순종적 투자자라고도 하죠. 약간 하이브리드 성격이 있죠. 왜냐하면 사이클 투자라는 것도요. 결국은 장기 투자라기보다는 사이클에 맞게 투자를 하니까 약간 뭐 중간쯤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트레이더인지 사이클 투자자인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트레이더다. 트레이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당연히 떨어질 때 왜 사? 이거죠. 떨어질 때 팔아야 된다. 이미 매도를 하셨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파셔야 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공매도 숏을 쳐야겠죠. 왜냐하면 트레이더는요. 추세를 따라가거든요. 악재가 나오면 팝니다. 왜 떨어질 때 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희 방송이 전혀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방송은 이거를 제가 할 수도 없고요. 하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방송을 보면서 억지 춘향이처럼 고문을 당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막 샥샥 피하든지 막 더 비싼 걸 사서 더 비싸게 팔고 이런 거 못 합니다. 자, 그러면 후자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제 생각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2에서 3분기 정도에 더 추가로 많이 떨어진다. 뭐 이런 코인들은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좀 악재가 쌓여 있다고 하면. 그러면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이클 투자라 함은 결국 알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엄청난 상승 때 팔려고 4년이란 시간을 사고 매수를 하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가에 나온다? 당연히 매수를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이고, 심지어 1분기에서도 이 솔라나라는 친구만 자꾸 떨어진다. 근데 내가 들고 있는 뭐 다른 코인들은 조금 올라간다든지, 뭐 업비트,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에 상장이 된다든지,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1분기에 매수를 한다든지, 심지어 리밸런싱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솔라나만 떨어지는 거죠. 다른 코인은 뭐 치솟고 있는데 얘만 떨어진다. 뭐 매수를 하거나 리밸런싱도 괜찮다. 왜냐면 우리 사이클 투자자들은 4년에 한 번 오면 특히 아마 25년도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말 짧은 기간을 보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거에 비트코인을 비난하신 분들의 이유가 뭡니까? 또는 텔레그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걸로 마약 팔잖아. 이걸로 다단계 사기 펼쳐지고 있고 탈세를 하고 뭐 온갖 나쁜 뭐 소골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나쁜 악재들 이런
그 나쁜 사용을 하는 게 비트코인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텔레그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거를 사용하는 분들의 문제였나요? 사용하는 분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그렇게 비난을 받고 할 때도 사셨던 분, 조롱할 때도 사셨던 분들이 지금은 아마 큰 뭐 부를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솔라나 역시도요.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나요? 아니요. 여전히 싸고 빠릅니다. 그래서 밈코인이 그렇게 발행이 됐던 이유가 싸고 편리하니까 뭐 당연히 솔라나를 많이 썼겠죠. 이렇게 펀더멘탈은 비트코인, 뭐 텔레그램, 솔라나 똑같습니다. 근데 또 최근에 뭐 FTX 사태가 벌어질 기미가 있나요? 누가 뭐 솔라나를 많이 사서 망했다든지 뭐 매도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건 사람들이 성질이 나 있다,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이 심리가 문제라는 거죠. 펀더멘탈은 그대로인데요.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이 군중 심리, 이분들이 심리가 가라앉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올라가겠죠. 사이클 투자라고 하니까 뭐 25년도 4분기 즈음에는 굉장한 상승을 거둘 수 있다. 이 친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예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유동성의 혜택을 지금까지 최근 들어 뭐 4년 사이클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유동성은 25년 지금 1분기죠. 이제 막 풀릴까 말까 도움을 받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지 아직 유동성이 힘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2월 18일 날 FTX 이제 채권자들의 현금으로 뭐 그때 당시 가격이니까 조금 억울하실 수는 있겠지만 현금으로 사람들을 상환을 해주고 있다. 이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 포모가 지금도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뭐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샀고, 뭐 폴티드 존스가 샀고, JP 모건이 샀고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안 산 곳들이 훨씬 많다. 그리고 이것도 아직 안 나왔는데요. 규제의 명확화, 예전에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가 명확해지면서 빅테크마저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로 온다. 그러면 채권 수요가 많아지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규제가 완화된다. 은행들 규제가 완화될수록 은행들이 대출금을 풀 것이며 역시 그 은행들도 이 낮아진 지급준비율 비율을 통해서 남는 돈으로 뭐 대출과 함께 국채를 살 수 있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떨어지겠죠. 여러 가지 아직 호재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요. 본인이 만약 사이클 투자자시라면, 트레이더라면 아닙니다. 사이클 투자자라면 악재에 사셔서 호재에 팔아야 돈을 버실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걸 다른 말로 한다면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 팠던 확신의 코인이 만약에 뭐 솔라나 포함해서 모두가 피하고 겁먹는 시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오히려 째려보면서 욕심을 좀 내봐야 하지 않을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